네, 저희 기관이 좀 이렇게 아마 이렇게 매스컴이라든지 또 국내에 이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9년 1월 1일자로 출범해서 지금 현재 12월 약 만 2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운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시작은 방금 전에 이렇게 소개했던 한국원자력연구소, 사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우리 공단의 최초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7년 1월 1일자로 한국전력공사가 이 업무를 이관받아서 시행을 했었고, 다시 2001년 4월 2일자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지금 우리 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를 인계를 받아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서 2009년 1월 1일자로 한수원에서 별도로 독립을 해서 지금 현재의 공단이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년밖에 안 됐지만, 그리고 업무 내용을 보시면은 원자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소 뿐만 아니라 각 종합병원에서 나오는 각종 방사성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연구원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 그리고 한전 원자력 연료 주식회사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 이래서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약 한 3,000개 이상의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시키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저희 공단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관이고, 저희 공단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이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이 법률에 의해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쓰고 있는 각종 재원, 예산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금이라는 정부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사업의 수익을 내는 그런 공기업도 아니고, 저희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준정부 기관의 성격이 해당이 됩니다. 보통 공공기관 하면은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나눠집니다. 공기업은 공익성과 사업성을 겸비하고 있는 공사, 한전이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준정부기관은 저희처럼 이렇게 물론 이제 사업성도 있고 이런 데도 있지만 저희는 사업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저희는 수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공공기관은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자회사들, 이런 기관들이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 기관처럼 이렇게 일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돈은 또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있고, 그리고 기관의 어떤 보장이라든가 위상이 법률로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능한 인재들이 저희 공단에 많이 오셔서 우리 공단한테 주어져 있는 또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이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인재들이 모이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주무부처가 지식경제부가 저희 주무부처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자력연구소는 이제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이제 이렇게 주무부처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지식경제부가 주무부처고, 그 다음에 저희 예산 확보, 예산 운영상에 있어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냐면 지금 노란 그 드럼통 같은 걸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200리터짜리 드럼인데요. 그 200리터 드럼 하나에 방사성 폐기물이 들어있는 드럼통 한 개에 보통 저희 기관한테 인도를 하려면은 약 한 우리 돈으로 5, 600만 원을 저희 공단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수력 원자력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사용 후 해결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용 후 해결료가 지금 발전소마다 임시 보관고에 지금 쌓여 있는데 2010년대 후반 정도 가게 되면은 발전소별로 이게 보관 용량이 포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럼 포화가 되게 되면은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그래서 포화되어 있는 사용 후 해결료를 운반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 이송을 해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그 비용으로 법률에서는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정부 기금에다가. 그렇게 해서 지금 대충 저희가 확보해 놓은 재원이 약 한 5조 원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5조 원 정도의 기금을 관리하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금 관리 센터가 우리 공단 내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원이 무궁무진하게 확보되어 있다. 또 업무도 저희가 거의 다른 데서 이런 업무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그래서 저희는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년도 61세까지 본인이 뭐 이렇게 형사 범죄라든가 또 그만 다니겠다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정년이 다 보장이 되는 아주 안정성에 있어서는 뭐 저희 기관 같이 이렇게 우수한 기관이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원자력 연구소에 입소해서 한국전력공사로 갔다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갔다가 이번에 공단으로 이렇게 온 개인적인 경력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이 공단의 어떤 기관의 성격이라든지 근무 분위기라든지 앞으로 그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우리 공단이 젊은 사람들한테 도전적인 충분히 도전의 어떤 그런 흥미가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은 선진 원자력 이용국에 비해서 사실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뭐 원자력 발전 건설이라든지 또 해결료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이렇게 뒤지지 않는 것 같은데 원자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뒤지지 않는 것 같은데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2년도 3년도 부안 사태 하시면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80년대 말부터 20년 이상을 이 부지를 지역에서 다 반대를 해서 유치 지역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을 못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경주에 이제 경주 시민들의 자율적인 그 유치 의사에 따라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지금 경주 방패장이 64만 평 부지에 사업비가 약 한 2조 정도가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지하 한 130m 정도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동굴 길이는 약 한 1.3km 정도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공사인데 이걸 파고 들어가서 중저전이 방사성 폐기물 약 한 10만 드럼 규모, 전체적인 규모는 이제 80만 드럼인데 200리터짜리가 그걸 이제 단계별로 저희가 경주에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할 텐데 1단계로 지금 10만 드럼 규모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한 2조 내지 2조 5천억짜리. 그리고 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경주 들어가면서 경주시에다가 준 현금 지원이 3천억 원이 이미 지원이 돼 있습니다. 3천억 원이. 보통 지자체, 조그마한 지자체가 사업 예산이 보통 200억, 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공무원 월급 주고 뭐 시설 운영하고 이런 거 빼면은 그러면 3천억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주시가 사업할 수 있는 돈
10년 내지 15년 정도 예산을 한꺼번에 경주시가 받아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떤 베니핏을 주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 중저준이 방패장은 우리가 하는 일의 비중으로 치면은 10% 정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사용 후 해결료 관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가 정책이 결정돼야 되겠지만 사용 후 해결료를 갖다가 폐기할 것인지, 그러니까 버릴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할 것인지. 여러분 재처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연료 속에 들어있는 플루토늄이라든지 우라늄을 다시 꺼내서 다시 해결료로 제조해서 다시 원자력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리사이클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은 한 60배 정도를 쓸 수 있대요. 60회를 계속 더. 그러니까 지금 우라늄이 우리나라 잔존량이 한 60년 정도 우라늄 매장량이 있으면 재처리를 하게 되면은 60배니까 3,600년간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처리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되게 되면은 그 재처리도 저희 공단에서 아마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정말로 어떤 기술 인력이라든가 이런 인재가 저희한테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 장래를 내다본다면은 저희 공단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도전을 할 만한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어느 기관보다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단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취업에 관심들이 있으시니까 이 취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개요는 설명드린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설립 목적, 법적 지위, 재원, 사업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방사성 폐기물의 운반, 저장, 처리 및 처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그 다음에 중저준이 경주 방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이렇게 용량이 차게 되면은 향후 한 300년 정도를 제도적 관리 기간이라고 해서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300년 정도를. 그걸 갖다가 이제 폐쇄 후 관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원자력,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 양성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인데, 이건 아까 폐기물 관리 기술이 저희가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폐기물 관리는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공동 연구라든지 기술 협력을 하지 않고서는 한 나라의 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입 직원 뽑을 때 어학 점수도 기본적으로 기술에서 750 토익 기준, 또 사무 쪽에서는 800 이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글로벌 인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학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실제 2009년도에 1기를 뽑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2기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3기인데, 지금 뽑는 게 3기라고, 공채 3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앞으로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걸 먼저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요건 나중에 이제 공단에 오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겠지만, 저희 이제 최고의 기술력, 안전과 친환경.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방사성 폐기물에는 성격이 방사선이 나오고 잘못 관리하게 되면은 자연이나 인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건 환경과 인체 보호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 우선, 국민들의 실리를 받아야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리 우선이라는 우리의 핵심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부지를 못 잡은 이유가 방사성 폐기물 이게 죽음의 죄다 무슨 대대손손 기형아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가 왜곡이 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실리를 얻지 못해서 많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애로가 많았는데, 근래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실제 국민 수용성도 높아지고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 신뢰, 또 안전과 친환경, 그 다음에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기술이 없으면
절대 안전하게 우리가 유지 관리를 못하죠. 또 신뢰도 국민들한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우리 공단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 인재상은 글로벌 인재입니다. 글로벌. 국제 협력을 통해서 과제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그런 한정된 정보라든가 기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그다음에 창의 혁신적인 인재.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창립 멤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어떤 혁신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인재가 필요하죠. 전문적인 자기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공단에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설립 추진 경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건 지금 2006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1984년 5년도부터 원자력 연구소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사업이 20몇 년 동안의 이런 경로를 거치면서 오늘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공단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의 이제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직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한 250여 명 정도가 정원인데 이런 그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사업소는 이제 경주 월성에 있는 월성 원자력 환경관리센터 여기에 한 7, 80명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패물 기술개발센터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원자력 연구소 내에 건물 일부를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에 한 40여 명 정도의 그 R&D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본사는 용인시에 있는데 100한 3, 40명 정도가 지금 있죠. 그리고 장차는 저희는 이제 경주로 본사를 이전해 갈 계획입니다. 이건 뭐 한수원도 마찬가지죠. 한국수력원자력도. 그리고 한전은 전라남도 나주로 이제 이사 가게 될 것이고 공공기관들이 다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건 다 공통된 현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약 한 5조 원 이상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금관리센터가 우리 부설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현황입니다. 직급 체계는 6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 단계로 되어 있고 특수 업무직으로 기능직이 있습니다. 보통 직급별 그다음에 취업 규칙상의 중요한 사항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정년 만 61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월 달 생일이신 분들도 정년은 12월 말로 일괄적으로 정년이 되기 때문에 61세 때 생일이 1년인 사람들은 12월 말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정년이 이렇게 긴 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공기업들은 전부 58세예요. 그리고 요즘 뭐 아까 저기 보니까 한수원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줄 많이 서 있었던데 한수원이나 뭐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동 뭐 남부 이 발전 자회사들은 전부 정년이 58세입니다. 그다음에 근무 시간은 뭐 다른 기관과 다 똑같고요. 휴일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휴가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휴가도 많이 있습니다. 휴가가 부족해서 뭐 이렇게 어떤 휴식을 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휴가 주어져 있는 휴가를 다 쓰질 못해요. 남아 돌아갑니다. 남아 돌아가. 그다음 아까 그 승격 연도 소요 연도가 있는데 6급으로 신입 직원으로 들어와서 한 3년 정도 있으면 5급이 되는데 저희 기관은 지금 신설 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뭐 특별한 하자 없으면 신입 직원 3년 후에 5급으로 승진되십니다. 심사는 물론 하죠. 그러나 신설 기관이고 지금 현원들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승진하는데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급에서 4급으로 되는데 또 소요 기간이 있고요. 조금 승진하는데 어려운 기간이 4급에서 3급 될 때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2급에서 3급에서 2급 될 때, 그러니까 승진 같은 것은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저희 공단이 출범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131명의 인원이 이 공단으로 단체 이관되어서 이렇게 고용 승계가 됐는데, 그분들이 꽤 이렇게 고령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향후 수년 내에 다 정년 퇴직하고 나가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승진에 큰 애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 저희가 채용 계획이고 공고가 이미 나간 사항인데, 실질적인 채용 완료는 이제 내년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모집 분야는 사무와 기술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분야별 전형 내용을 보면은 사무는 법정 상경, 기술은 이제 기계, 전기, 원자력, 토목, 건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나눠져 있는 의미는 필기 시험이라고 있어요. 필기 시험. 저희가 학력 제한 없기 때문에 필기 시험을 치게 되는데, 필기 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수는 80문제를 내게 돼 있어요. 80문제. 이 80문제 중에서 60문제가 전공 분야 시험이고, 나머지 20문제가 일반 상식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상식 20문제 중에서 특히 이제 저희 국가관이라든지 역사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사 4문제 정도는 반드시 이번에 출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 필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법정 상경은 법정 필기 과목 하나, 상경 필기 과목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자기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법정 필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요 법정은 법학하고 행정학 그 분야에서 시험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상경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요 3개의 학제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 전공으로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법학과나 행정학과 나와야 법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신문방송학과를 나오거나 국어국문학과를 나와도 자기가 상경 공부를 많이 했으면 상경 분야 지원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술 분야도 자기가 원자력 분야를 나왔어도 기계 분야에 공부를 했다, 뭐 어떤 기술고시라든가 이런 거 공부 아니라고 그러면 기계 분야 전공하시면 돼요. 다만 필기 시험의 내용이 기계 분야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요. 다만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보통 저희가 실험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또 일정 수준의 이제 기술 자격 같은 게 요구되기 때문에 모집 분야별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 기사 이상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자, 그러니까 전공자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모집 분야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뭐 기계 분야면 기계 분야 이런 쪽에 기사 이상 국가 자격증이 있으면 초등학교를 졸업하셨어도 지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령도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어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은 토익 기준, JPT도 마찬가지인데 750점 이상, 사무는 800점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지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방패장이 현재 경주시에 이렇게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시에 대한 인재 우선 고용 차원에서 일정 쿼터를 갖다가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뽑으면은 한두 명 정도를 경주시 출신들, 그래서 경주시에서 우리가 모집 공고일 소급해서 3년 이상 경주시에 거주한 부모 또는 본인, 이럴 경우에는 유치지역 할당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특징이냐면, 유치지역으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토익 점수를 좀 낮췄습니다. 600점으로. 그리고 그 유치지역 신청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일반, 그러니까 전국 규모로 경쟁하는 거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죠.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한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수원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법에 근거해서 발전소 주변 반경 5km, 발전기 설치 지점 반경 5km 이내에 있는 거주 주민의 자녀라든지 본인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용상의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류 전형 방법, 1차 서류 진영이 있는데 배점은 100점인데 어학 점수가 65점, 그다음에 자격 면허 점수가 35점, 그리고 사회공헌 실적이 5점이 되겠습니다. 사회공헌 실적은 봉사활동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1점에서부터 5점까지 나눠서 채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 기증자의 경우는 5점 만점을 다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회의 공헌 활동,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아마 공공기관으로서는 저희가 최초로 저런 요소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류 전형에서는 20배수를 저희가 추려낼 것입니다. 20배수, 모집 인원의 20배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30명을 모집을 한다면 20배수니까 600명을 1차 서류 진영에서 뽑아낼 겁니다. 2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필기시험을 치를 수가 있는데 필기시험은 200점 만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80문제. 그 중에서 전공이 60문제, 상식이 20문제. 그 다음에 인성검사는 인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무리 필기시험이 좋아도 탈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만 판단하는 것이지 뭐 점수를 반영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3차 논술을 치르는데 논술은 뭐 일반적인 어떤 뭐 그런 주제 이런 것보다는 우리 공단의 사업과 우리 공단의 일과 관련된 주제를 보통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일날 저희 이사장님이 주제 하나를 해서 예를 들면은 님비 현상에 대해서 논하라 아니면 원자력 산업과 방사성 폐기물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식으로 그 비퍼 용지인가요? 비퍼 용지 사이즈에서 보통은 한 페이지나 한 페이지 반 페이지 정도, 1.5페이지 정도, 요 정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것은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우리 공단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그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좀 서베이 하시고 스타디를 하시면은 쓸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자기 좀 생각을 좀 이렇게 곁들여서 논리적으로 쭉 써 내려가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적성 검사가 50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 점수가 50점을 반영을 합니다. 요 50점 반영이라는 것은 200점 만점에서 50점을 반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기 시험을 200점 만점 다 맞았다 그러면 50점이 되는 거죠. 100점 맞았으면은 25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기 점수도 누적해서 어느 정도 3차 합격자 결정할 때에 반영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차는 이제 영역 면접인데 면접은 개별 면접과 집단 토론 면접 두 개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은 점수 비중이 60점, 그리고 집단 면접은 40점 이렇게 하고요. 면접할 때는 이제 면접관이 한 5명, 개별 면접은 면접관이 한 5명 정도 면접위원들이 있고 보통 이렇게 한 명 들어가서 한두 가지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면접은 보통 한 그룹핑을 지어서 한 7명, 8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주제를 주고 서로 갑론을박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 제시하는 또 표현 방법, 태도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옳고 그르고 지식의 정도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죠. 예,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통과하신 분들은
신체 검사하고 그다음에 신원조회를 거쳐서 입사식을 하게 되고 입사식이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아직 출범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별도의 그 교육 시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한수원의 그 고리 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 그쪽에다가 저희가 위탁 교육 의뢰를 해서 보통 한 2, 3주 이상씩 소양 교육을 시키고 부서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배치 실무하면서 이제 실무를 하게 하면서 멘토를 하나씩 이렇게 지정을 해서 멘토링을 아주 체계적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 일정은 이미 이제 저희가 공고가 됐고요. 원서 지원서 접수 마감이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인가요? 크리스마스 때 일요일이지. 크리스마스 6시까지가 이제 지원서 접수 마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원서 아직 안 내신 분들은 빨리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전형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최종 합격자는 2월 15일 날 발표할 예정이고요. 예, 합격자 발표가 되면은 이제 바로 저희가 입사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입사식은 이제 정식으로 저희 공단의 직원이 되시는 겁니다. 가점 적용 대상은 유사 기관하고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은 이제 공공기관 알리오 시스템에 이미 공시자료 첨부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공단의 홈페이지 채용 지원 사이트에도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거기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경력을 또 좀 몇 명을 뽑고 있는데요. 기금 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조 원 이상의 기금 운용을 관리한다고. 기금 운용 관리 전문가 5급 약관명을 뽑고 있고, 기술 분야에서 또 몇 명을 또 뽑고 있습니다. 요 기술의 토목, 환경, 지하수 요 부분은 연구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연구직. 그래서 여기 합격하신 분들은 대전에 있는 우리 R&D 센터, 기술개발센터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대전 R&D 기술개발센터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있습니다. 기타 다른 것들은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하겠고요. 채용 사이트에 와서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사항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수준은 다른 저희 유사 준정부기관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부터 해외에 있는 저희 유사한 기관들이고요. 우리 주요한 할 일들을 적어본 겁니다. 자,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